여러분 안녕. 동화 읽는 수인입니다. 오늘은 비밀의 강. 마저리 키는 롤링스 글, 레오 딜런, 다이앤 딜런 그림, 김영욱 옮김, 사계절 출판사에서 펴냈네요.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비밀의 강. 그림이 너무나 신비스럽네요. 플로리다 외딴 곳에 울창한 숲이 있어요. 우거진 나무들 틈으로 보이는 하늘은 푸른 잎사귀 위에 더 쉬운 면사포 같아요. 울창한 숲 사이로 길이 하나 나 있고 그 길을 따라가면 칼포니아와 버기호스의 집이 나와요. 나이 어린 여자의 이름은 칼포니아, 버기호스는 그의 강아지 이름이에요. 칼포니아는 타고난 시인이에요. 강아지 이름치고 버기오스는 좀 이상하지요? 버기오스는 영어로 마차를 끄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버기오스는 새끼 때부터 말처럼 등 한가운데가 쏙 들어가 있고 마차를 끄는 큰 말들처럼 먹성도 힘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렉스나 로버 같은 평범한 강아지 이름으로 불릴 일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칼포니아가 처음 쓴 시도 버기호스에 대한 거였어요. 내 강아지 이름은 버기호스. 당연히 버기호스. 이 이야기가 시작된 날 아침 칼포니아는 일찍 깨어났어요. 창밖에서는 빨간 새 두 마리가 마주보며 지저귀고 있었어요. 칼포니아는 잠결에도 들릴 정도로 시끄럽게 노래 부르는 새들 때문에 눈을 떴어요. 그러고는 가만가만 들어보았어요. 아가씨 새가 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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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물으면 총각새가 그럼 물론이지 라고 답하는 것만 같았어요. 침대 발치를 내려다보니 버기오스는 아직도 고운히 잠들어 있었어요. 일어나 장꾸러기. 오늘은 왠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거든. 일어나 봐, 버기오스. 버기오스는 곧바로 다리를 쭉 늘어뜨리며 하품만 할 뿐이었어요. 게으른 강아지거든요. 평소에도 버기오스는 이따금 햇볕 아래에서 또는 그늘에서 몇 시간이고 잠자는 걸 좋아했어요. 버기오스는 칼포니아가 모험에 나설 준비를 하지 않기만을 바랐어요. 칼포니아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당장 주인 없는 강아지처럼 축 처지니까요. 그러지 않으려면 칼포니아를 졸졸 따라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칼포니아는 세수를 한 뒤 이를 닦고 머리를 빗었어요. 그런 다음 한껏 기분이 들떠 가장 좋아하는 분홍색 리본을 머리에 맸어요. 침대도 말끔하게 정리했어요. 칼포니아는 버기오스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정말로 화창한 날이에요. 태양은 눈부시게 빛나고 나뭇가지마다 매달린 오렌지들은 동그란 금덩이처럼 반짝거렸어요. 입에서 씨가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너무너무 좋은 날, 만일에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주랭랑 치고 싶은 날, 왜냐하면 날씨도 고삐까지 풀려버린 멋진 날이니까. 이런 화창한 날에는 여행을 떠나는 게 당연한 일 같았어요. 우리 배고픈 두 꼬맹이들 어서 들어와 아침 먹으렴. 엄마가 칼포니아를 불렀어요. 이 숲에도 불경기가 찾아들었어. 아침을 먹던 아빠가 말했어요. 불경기가 뭐예요? 하고 칼포니아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모든 게 팍팍해졌다는 뜻이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때가 되었단다. 칼포니아는 식탁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버기오스의 딱딱한 덩어리에 얹었어요.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버기오스의 등까지도 여느 때보다 더 딱딱한 것 같았어요.
우리 집도 가난한 거예요. 가난이 뭔지 모르겠어요. 칼포니아가 되물었어요. 우리도 가난하지. 아빠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생선을 팔며 정직하게 살아왔단다. 그런데 요즘엔 통 생선이 잡히질 않는구나. 생선 한 마리 잡을 수 없으니 조만간 우리 가게도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 모두 다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겠지. 아이고, 가난한데 더 가난해진 마을에서 사는 칼포니아. 칼포니아는 딱딱한 빵 조각을 씹어 삼킨 뒤 버기오스의 등을 토닥거리며 시 한 편을 읊었어요. 생선이 있다면 참말로 좋겠어. 그럼 어려운 시절도 끝이 날 텐데. 하지만 난 티끌만큼도 걱정은 안 해. 모두와 북적북적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니까. 모두와 북적북적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니까는 별로구나. 어쩐지 윙윙 몰려다니는 벌들이 떠올라 꿀벌이나 호박벌 같다고 할까? 칼포니아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칼포니아는 우선 마음속으로 시를 고치고 나서 다시 소리내어 읊어보았어요. 벌들은 모두 내 친구, 꽃들은 모두 내 꽃동무. 모두가 행복한 시간은 나도 즐거운 시간. 모두가 이렇게만 계속된다면 절대 끝나지 않을 테지. 이 편이 낫구나. 넌 정말 똑똑한 애야. 하지만 영영 끝나지 않을 테지는 어떠니? 엄마가 말했어요. 영영 끝나지 않을 테지. 영영 하고 칼포니아가 중얼거리자 멍멍멍멍 하고 버기오스도 따라했어요. 가끔은 나보다 버기오스가 더 영리한 것 같구나. 지금처럼 물고기를 구할 수 없을 때는 어떤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구려. 아빠는 이렇게 말하곤 텅 빈 생선 가게로 갔어요. 칼포니아는 밖으로 나가 나무에 기댔어요. 아빠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버기오스와 함께 이따금 낚시를 하러 가는 작은 연못이 있지만 여태 작은 송사리 말고는 잡아본 물고기가 없었어요. 낚시할 때 지렁이를 미끼로 썼는데 하도 꿈틀거려서 유리병에 담아둬야만 했어요. 칼포니아는 지렁이를 유리병에 담아두기 싫었어요. 지렁이들도 똑같이 싫어할 거라 믿었거든요. 내가 물고기라면 입으로 뭘 물고 싶을까? 칼포니아는 자신에게 물어보았어요. 멋진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만일 물고기라면 말이야. 특별하고 아주 예쁜 것들만 물려고 할 거야. 칼포니아가 버기오스에게 말했어요. 칼포니아는 생일잔치에서 쓰고 남은 예쁜 분홍빛 주름종이를 떠올렸어요. 엄마, 분홍종이로 장미 좀 만들어도 돼요? 그러렴 애야. 생각이 깊은 엄마는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왜냐고 묻지 않아요. 칼포니아는 분홍빛 종이로 커다란 장미들을 만들어서 갈래머리에 달았어요. 숲속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알버타 아주머니를 찾아갈 생각이었어요. 칼포니아는 낚싯대를 챙겨들고 버기오스와 집을 나섰어요. 알버타 아주머니는 작은 가게 앞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아주머니도 아빠처럼 손님이 오지 않아 걱정이 많나 봐요. 생선을 잡지 못하면 생선 장수도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가난해지거든요. 아주머니네 가게에 손님이 또 끊긴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아이고, 애기가 이렇게 이쁜 장미꽃을 머리에 만들어서 머리에 달았네요. 아이고, 솜씨도 좋네, 칼포니아. 알버트 아주머니, 아빠가 가난해지지 않게 제가 낚시하러 가는데요. 연못에서 낚시를 해봤지만 물고기들이 너무 작았어요. 아주머니는 숲속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니까 어려운 시절이 얼른 지나갈 수 있게 어디 가야 커다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알버트 아주머니는 흔들의자를 앞뒤로 움직였어요. 얘야,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비밀이지만 너에게는 알려주마. 숲속에는 비밀이 강이 있는데 커다란 물고기들이 살고 있단다. 아, 물고기 녀석들이 많이 있고 말고 메기며 농어며 모래무지며 날치들 하며 특히 메기들이 아주 많지. 비밀의 강은 멀리 있나요? 아무도 모른단다.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너라면 대번에 그 강화를 알아볼 수 있단다. 내 코끝이 가리키는 대로만 따라가려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물고기를 잡아서 아주머니한테도 좀 드릴게요. 마음씨가 천사 같구나. 하지만 칼포니아는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해 코끝이 가리키는 대로 간다는 게 한심스러웠어요. 코는 늘 앞쪽만 가리키는데 어디서 꺾어야 하는지 어떻게 알지? 칼포니아가 버기오스에게 물었어요. 어느덧 칼포니아는 오솔길을 벗어나 이렇게 좀 잘 보이나요? 어느덧 칼포니아는 오솔길을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섰어요. 가장 먼저 깡충깡충 튀어다니는 토끼가 눈에 들어왔죠. 칼포니아는 몸을 돌려 토끼를 봤어요. 코끝이 오른쪽을 가리켜요. 칼포니아는 코끝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 걸었어요. 얼마쯤 지나자 파란 어치 한 마리가 우람한 참나무 가지 사이로 날아들었어요. 칼포니아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그 파란 새를 쳐다봤어요. 이번에도 코끝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갔어요. 난데없이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숲길도 끝이 났고요. 눈앞에 강이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이에요. 칼포니아가 비밀의 강을 찾아낸 거예요. 칼포니아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리고는 삼나무 밑동에 걸터 앉아 아름답게 반짝이는 강을 바라보았어요. 내 무릎에 앉아서 강을 봐도 괜찮겠니? 삼나무는 지푸르고 뾰족한 바늘 잎사귀를 찰싹거렸어요. 그래도 된다는 뜻이지요. 강물은 노래를 부르며 절절 흘러갔고요. 바로 그때 물속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들이 보였어요. 어떤 물고기는 물 밖으로 팔짝 뛰어오르며 춤까지 추었지요. 물고기들이 어찌나 많은지 서로 앞을 막아서며 헤엄치고 있었어요. 애들아, 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우리 마을을 도우려고 여기 왔어. 그러니까 미안한데 너희를 좀 잡아가도 화내지 말아줘. 아이고, 비밀의 강을 찾았군요. 물고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칼포니아는 허락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강둑에 매여 있는 자그마한 배 한 척도 찾아냈어요. 그런데 배에 뭔가가 씌어 있네요. 떠나실 때는 나를 다시 묶어주세요. 길을 잃고 물살에 떠다니기 무서워요. 칼포니아는 낚싯대를 들고서 빨간 배에 탔어요. 갈래머리에는 분홍 종이 장미들이 주렁주렁 묶여 있었지요. 포기오스도 뒤따라 배 안으로 들어왔고요. 칼포니아는 노를 저어 강기슭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얼마 뒤 칼포니아는 따은 머리에서 분홍종이 장미 한 송이를 끌어낸 다음 낚싯바늘에다 매달았어요. 분홍장미는 한동안 무리를 동동 떠다니더니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늙은 개구리 한 마리가 강바닥에 앉아 쭉 지켜보고 있었지요. 개골개골 지금 물속에 들어온 저것은 뭐나? 어라 물고기를 잡으려나 보네. 어라 맞네. 그럼 이 몸은 절대로 물지 않을 테야. 그럼 그래야지 개골개골. 늙은 개구리는 개골개골 꽁알거렸어요. 개구리는 꼼짝 않고 지켜봤어요. 눈도 깜빡 않고 쳐다보고 있는데 커다란 메기 한 마리가 분홍정이 장미를 따먹으려고 몸부림을 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낚싯줄 끝에 매달려 물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아이고, 분홍 장미를 좋아하네요. 메기도. 진작부터 알아봤다니까. 물고기만큼 멍청한 녀석이 또 있을까? 개골개골. 늙은 개구리는 개굴개굴 쭝얼거렸어요. 칼포니아는 빨간 배에 앉아서 물고기를 차근차근 한 마리씩 낚아 올렸어요. 그때마다 버기오스는 앞발로 배 옆구리를 꼭 붙잡은 채 기뻐했지요. 알부타 아주머니가 자신 있게 일러준 대로 그 어떤 물고기보다 메기가 많았어요. 칼포니아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메기를 잡는 게 좋았어요. 첫째는 숲속 마을 사람들이 메기를 몹시 좋아하니까 아빠가 좀 더 비싼 가격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성질이 몹시 고약한 메기들이 머리에 달린 날카로운 수염으로 찌르려 들기 때문이고요.
칼포니아는 몸부림을 치며 사람까지 찌르러 달려드는 물고기라면 애써서 잡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나게 많은 메기들이 쌓였어요. 칼포니아와 버기오스가 겨우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많아 보였어요. 칼포니아는 강가로 배를 밀고 나가서 삼나무에 배를 도로 꽉 묶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물고기를 무트로 옮겼지요. 버기오스도 칼포니아를 도왔어요. 한 번에 한 마리씩 입에 물고 나를 수밖에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와하하, 완전 낚시 도사가 되었네요. 물고기들은 어떻게 다 집으로 가져가지? 버기오스는 낚싯대를 쳐다보고 컹컹, 시루카가 무리지어 핀 곳을 쳐다보고 컹컹 짖었어요. 칼포니아는 무슨 뜻인지 곧바로 알아차렸어요. 길고 가늘면서 뻣뻣한 실루카 이파리는 질긴 끈처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칼포니아는 이파리를 따서 물고기들 아가미를 깬 다음 낚싯대에 물고기들을 주렁주렁 엮었어요. 그런 다음 어깨에 낚싯대를 짊어졌어요. 메기들이 줄줄이 매달려 있어 매우 무거웠지만 둘은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알버타 아주머니가 코끝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면 비밀의 강을 찾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방법대로 하면 집을 찾아갈 수 있을 거야. 그치? 버기오스가 컹컹 짖었어요. 지혜로운 아이지요. 칼포니아는 똑같은 방법으로 집에 가보리라 마음먹었어요. 숲속에서 잿빛 여우 한 마리가 고개를 돌려 뾰족한 코로 왼쪽을 가리켰고 엄마 너구리는 아기 너구리 두 마리와 함께 오른쪽을 가리켰어요. 어느새 사방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땅거미가 짖아 밤에만 움직이는 동물들이 어슬렁어슬렁 놀러 나왔어요. 그 중에는 저녁 먹잇감을 사냥하러 나온 동물들도 있었지요. 문득 칼포니아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낮은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어요. 넌 누구냐? 왜 그러느냐? 누구냐? 칼포니아는 어디서 목소리가 들려오는지 몰랐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난 칼포니아다. 그러는 넌 누구냐? 머라리리라라는 누구라고 이 몸은 큰 부엉이님이시다다다다. 바로 그때 죽은 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는 커다란 부엉이가 보였어요. 칼포니아는 몸집이 어마어마하고 퉁명스러워 보이는 부엉이도 저녁 먹잇감을 사냥하러 나온 건지 궁금했어요. 부엉이는 큰 눈을 빙글빙글 굴리며 물고기를 내려다봤어요. 둥그런 눈동자를 대굴대굴 굴리며 버기오스도 내려다보았어요. 몹시 배가 고픈 게 틀림없었어요. 아, 무서워. 버기오스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부엉이님, 저녁으로 싱싱하고 맛난 메기 한 마리 드려도 될까요? 눈치가 빠른 칼포니아가 재빨리 말했어요. 부엉이는 고개를 한쪽으로 젖히며 날개를 퍼덕였어요. 그러더니 푸드덕 칼포니아 옆에 있는 키 작은 야생 자두나무 가지 위로 내려앉았어요. 낚싯대에 끼워놓은 메기를 풀어내는 건 만만치 않았지만 칼포니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놈으로 골라내어 깨끗한 풀밭에 내려놓았어요. 부엉이는 그 즉시 덤벼들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생선을 먹어 치우기 시작했지요. 어쨌든 마음껏 드세요. 칼포니아가 말했어요. 숲이 너무 깜깜해서 이제 칼포니아는 자기 코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끝을 따라갈 수도 없었지요. 난 조금도 걱정 안 해. 칼포니아가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사실은 걱정이 되었지만 버기오스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이고, 용감하기까지 한 칼포니아. 지혜롭고 용감하고 예쁘고. 갑자기 칼포니아 눈앞에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그림자가 움직이자 버기오스가 으르렁거렸어요. 그림자의 정체는 커다란 검은 곰이었어요. 칼포니아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버기오스는 메기 무더기 뒤로 몸을 숨기려고 했었지요. 어쩌면 곰도 배가 고픈 건지 몰라. 칼포니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모 아저씨, 제가 저녁거리로 싱싱하고 맛난 메기를 드릴까요? 그러자 곰이 코를 킁킁거리며 코를 풀 수건이라도 찾는 것처럼 어슬렁어슬렁 가까이 다가왔어요. 칼포니아는 그 즉시 가장 큰 메기를 골라냈어요. 그러고는 호다닥 낚싯대에서 2마리를 끌러 풀밭에 내려놓았어요. 칼포니아는 잽싸게 달아나지는 않았지만 서둘러 걸었어요. 얼마쯤 떨어지고서야 어깨너머로 외칠 수 있었어요. 곰 아저씨, 진짜 맛나게 드세요. 마치 곰이 잘 먹겠다고 인사라도 한 것처럼요. 몇 발자국 더 가자 칼포니아 앞에 뭔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검은 표범이었죠. 표범이 친구인지 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칼포니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검은 표범도 배가 고픈 게 분명해. 아마 숲속 검은 표범들한테도 어려운 시절이 온 걸 거야. 검은 표범님, 표범들은 고양이와 비슷하지요? 고양이들은 물고기를 좋아하니까 저도 아저씨의 저녁거리로 싱싱하고 맛난 메기를 드릴게요. 칼포니아는 이제 많이 무섭지는 않았어요. 낚싯대에서 메기 3마리를 끌러 깨끗한 풀밭에 내려놓았어요. 검은 표범은 그 즉시 먹어대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검은 표범이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어요. 표범님이 당연히 최고 대접을 받으셔야죠. 잠시 뒤 칼포니아는 시를 읊었어요. 누군가 널 겁주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음을 읽어줘야 해. 그럼 절대로 더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가끔씩 어떤 누군가는 고마워라며 인사말도 건넬 테니까. 칼포니아와 버기오스는 쉬지 않고 걸었어요. 마침내 보름달이 휘영청 떠오르는 숲속이 대낮처럼 환해졌네요. 칼포니아는 밤에 피어나는 꽃들의 향기를 맡았어요. 하얀 두루미 한 마리가 보름달을 가로지르며 밤하늘을 날다 하얀 깃털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칼포니아는 그 깃털을 주워 머리에 꽂았지요. 어느덧 숲에서 빠져나온 칼포니아는 집으로 가는 오솔길에 들어선 걸 알아챘어요. 버기오스는 기쁨에 들떡 컹컹 지저대며 앞서 달려갔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가면 좋겠지만 알버트 아주머니에게 물고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잖니. 그러니까 저리 가야지. 우리 착한 강아지. 칼포니아가 버기오스에게 말했어요. 알버트 아주머니의 집으로 가고 있네요. 참 착하고 지혜롭고 용감한 칼포니아. 가게불을 막 끄려던 알버트 아주머니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내 가게 문을 두드리는 게 누구요? 칼포니아예요. 아주머니들이 생선을 가져왔어요. 물고기를 가져온 알버트 아주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얘야, 어디서 그 메기들을 다 잡았니? 아주머니가 저에게 알려주신 비밀의 강에서 가져왔는데 왜요? 오, 산사나무 예수님이시여. 아, 단풍나무 예수님이시여. 알버트 아주머니, 물고기 좀 드릴까요? 오, 박태기나무 예수님이여. 내게는 메기 한 마리만 다오. 얘야, 토실하게 사려오른 메기 한 마리면 된단다. 칼포니아가 가장 맛나 보이는 통통한 메기로 골라드리자 알버트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쌌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거라. 칼포니아와 버기오스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지요. 알버트 아주머니도 장사가 안 됐으니 배가 고팠겠죠. 집안의 등불이란 등불은 모두 환히 켜져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는 돌아온 칼포니아를 감싸 안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쁜 딸, 우리는 네가 숲속에서 길을 잃은 줄로만 알았단다. 칼포니아가 엄마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 코끝을 따라 줄곧 다녔어요. 보세요. 어려운 때지만 기운 내시라고 제가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몇 마리는 오는 길에 나눠줬지만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칼포니아와 부모님은 메기를 보고서 눈을 의심했어요. 애야, 네가 어떻게 이 물고기를 모두 다 잡았니? 혼자서 어떻게 집에까지 가져온 거야? 어디 갔었어? 칼포니아는 몹시 지치고 졸음까지 쏟아져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눈을 뜨니 아침이었어요. 칼포니아는 아빠가 생선을 팔기 위해 일찌감치 가게로 나갔다는 걸 알았어요.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저씨가 첫 손님으로 메기를 샀어요. 아저씨는 오랜 굶주림으로 몸이 약해져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메기부터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 하루치 품삯을 버는 대로 메기값을 내겠다고 말했어요.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주머니가 두 번째 손님으로 메기를 샀어요. 아주머니도 역시 오랜 굶주림으로 몸이 약해져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메기부터 먹고 나서 기운을 차린 다음 하루치 품삯을 버는 대로 메기값을 내겠다고 말했어요. 숲속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메기를 사러 왔고 메기를 먹고 기운을 차리고 일거리를 찾아 나섰어요. 품삯을 받은 사람들은 그날 밤 차례차례 찾아와 메기값을 냈지요. 그러고도 돈이 조금씩은 남았고요. 알버트 아주머니의 가게에는 손님 6명이 찾아왔어요. 마침내 그토록 살기 힘든 시절이 지나가고 숲속 마을도 형편이 차츰차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칼포니아는 퍼기오스를 데리고 비밀의 강을 다시 찾아 나섰어요. 둘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돌아다녔어요. 칼포니아는 코가 가리키는 대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따라갔어요. 이상한 꽃들과 이상한 새들과 이상하고 작은 물웅덩이들을 찾아냈어요. 하지만 비밀의 강은 찾아낼 수 없었어요. 칼포니아는 다시 알버트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알버트 아주머니 비밀의 강을 못 찾겠어요. 얘야 이런 말을 해서 안 됐다만 사실은 비밀의 강 따위는 없단다. 하지만 알버트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 강을 찾아내는 방법을 일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찾아냈고요. 저는 그 강을 또다시 찾고 싶어요. 알버트 아주머니는 흔들의자를 앞뒤로 움직였어요. 애야 어떤 일이든 딱 한 번 일어난 뒤에는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도 한단다. 하지만요, 그 강에서 메기를 좀 더 잡고 싶은 거려 칼포니아가 말했어요. 얘야, 넌 메기가 필요할 때 메기를 잡았잖니. 힘든 시기도 지나가고 제법 형편이 녹록해졌어. 그러니까 그 강을 다시 찾을 순 없는 게 당연해. 하지만 전 그 강을 봤다고요. 숲속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요. 알버트 아주머니는 다시 흔들의자를 앞뒤로 움직였어요. 비밀의 강은 내 마음속에 있단다. 네가 원할 때면 언제든 그곳에 갈 수 있지. 자, 눈을 감아보렴. 그럼 보일 테니까. 칼포니아는 기분이 좋았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깡충깡충 뛰었어요. 버기어스도 꼬리를 철랑철랑 흔들었지요. 칼포니아는 목련나무 아래에 앉아 두 눈을 꼭 감았어요. 강이 보였어요. 여전히 아름다운 비밀의 강이에요. 시도 떠올랐어요. 비밀의 강은 내 마음속에 있네. 언제든 갈 수 있는 그 강. 알버트 아주머니 말은 모두 맞았지. 하늘에는 황금빛 물결이 너울너울, 강에는 옥빛 물살이 출렁출렁, 강강 비밀 속에 감춰진 내가 사랑하는 강. 와, 지혜로운 소녀 이야기. 비밀의 강. 여러분, 재밌게 보셨지요? 우리도 저렇게 칼포니아처럼 지혜롭고 용감하고 착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큰 어려움은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오늘도 애기 키우는 엄마들, 애기 키우는 아빠들, 그리고 이쁜 애기들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하고 더 많이 웃는 더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더 좋은 이야기로 우리 또